안녕하세요. 황혼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할 사연은 정말 상상도 못할 운명의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3세 박지혜 씨는 남편 회사 파산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몰락한 상황이었는데 어린 시절 어떤 스님이 예언한 금수저의 진짜 의미가 50년 만에 밝혀지는 소름 돋는 이야기.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지혜 씨의 믿기 힘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살고 있는 53세 박지혜입니다. 아들 하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한 통의 등기우편 때문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정말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강남에 있는 40평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살았거든요. 아들 준호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매주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며 여유로운 주부 생활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주말마다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연휴 때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거든요. 특히 남편이 일본 출장 갈 때마다 저도 따라가서 쇼핑하는 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샀어. 그래? 얼마짜리? 200만 원 정도? 괜찮지? 뭐 그 정도야.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그때만 해도 2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었거든요. 직원도 15명 정도 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특히 아파트 건설 경기가 좋아서 계약도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죠. 남편은 그때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회사 사무실도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외제차도 2대나 있었거든요. 지혜야, 우리는 이제 안정권이야. 건설업계도 경험이 쌓였고 이 나이에 망할 일은 없어. 정말?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아들도 취직했으니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돼. 내년에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까?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이 건설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왔고 인맥도 탄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2022년 말부터 남편 회사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건설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중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진 거라고 남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이 좀 복잡해졌어. 걱정하지 마.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내년이면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를 받고 밤 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보,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곧 나을 거야. 정말 괜찮은 거야?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 진짜 괜찮아. 잠깐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그런데 2023년 봄, 결국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야, 회사가 망했어.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자금 유동성 문제로 부도가 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 순간 제 눈앞에 캄캄해졌어요. 남편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개인 보증도 다 섰다고 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매로 넘어갈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다 써봤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모든 게 끝났어.
그 후 일주에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도 왔어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다행히 전세금은 일부 건져낼 수 있었지만 그것도 빚을 갚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급히 서초구의 조그만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53세의 40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이사한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지 아시나요? 20년 넘게 모아온 가구들도 다 버려야 했고 옷장에 가득했던 명품 옷들도 대부분 중고로 팔아야 했어요. 여보, 이 옷들 어떡하지? 몇백만 원씩 주고 산 건데. 팔아야지. 이제 그런 옷 입을 일도 없을 거야.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못났어.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사 온 원룸은 정말 좁았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고 방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어야 했거든요. 그 전까지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곳에서 살려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들 준호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 저희 상황을 알고는 한참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가 돈을 더 벌어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준호야. 너는 너 일만 생각해. 그래도 이렇게 놔둘 순 없죠.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다녔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전 회사가 망한 사람을 뽑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 또 떨어졌어.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야. 포기하지 마. 어디든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뽑겠어. 다 내가 못나서야. 결국 남편은 지인 소개로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몸으로 일해야 하는 거였죠. 저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예전에는 손님으로만 가던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자니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는 사람이라도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거든요. 첫 출근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니저가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는데 40대 파트타이머들 사이에서 혼자 50대라니 정말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살이에요. 어머, 저희보다 많이 연상이시네요. 왜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원룸 월세 50만 원에 생활비까지 대느라 정말 빠듯했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써도 여유로웠는데 이제는 10만 원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이번 달 적금도 깨야 할 것 같아. 또? 이미 다 깬 거 아니야? 보험 해약금도 거의 다 썼고 이제 정말 바닥이야. 내가 더 일해야겠어. 주말에도 일거리를 찾아봐야지. 아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긴 했는데 막 직장 다니기 시작한 아이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했어요. 엄마, 아빠 돈 더 드릴까요? 제가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준호야. 너도 이제 시작인데 저축해야지.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네 미래만 생각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날 때도 많았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다들 여전히 여유롭게 사는데 저만 이런 상황이니까 만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지혜야,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모임에도 안 나오고. 아, 좀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미안, 나는 못 갈 것 같아. 제주도 여행비만 해도 100만 원은 넘을 텐데 저희에겐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온 저녁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택배 아저씨가 계단을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 등기우편 받으세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듣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그냥 이모님이라고 불리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사모님 소리를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등기우편이요? 누구한테서 온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왔네요.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혹시 무슨 세금 고지서나 독촉장은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에 정부기관에서 우편이 오면 좋은 일은 아닐 테니까요. 이상하네. 우리가 무슨 토지를 가지고 있나? 그러게요. 아마 잘못 온 게 아닐까요? 주소는 맞는데. 택배 아저씨가 가신 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봤어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토지 보상 관련 안내문. 박지혜님께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경기도 화명시 부담읍 이유리 산 45이 3번지 토지가 신도시 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토지 수용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1200평이며 평당 850만 원으로 총 보상 금액은 102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도 1200평이나? 그리고 보상금이 102억 원이라고? 이게 뭐야? 말이 되는 소리야?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이 맞더라고요. 주민등록 번호도 정확했고요.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요즘 그런 사기도 많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공문 양식도 정식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혹시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모르는 땅이 있는 건가? 그제서야 어릴 때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7살 때였는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스님을 만났거든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멀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지혜야, 할아버지랑 드라이브 갈까? 어디로요? 멀리 안 가. 할머니도 같이 가고. 그래서 셋이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시골길을 계속 가다가 어떤 산 근처에서 차를 세웠는데 거기서 어떤 스님을 만났거든요. 할아버지, 저기 스님이 오시네요. 정말이네. 인사드려보자. 그런데 그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정말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구나.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거야. 당시에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외할아버지도 평범한 공무원이셨고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스님 말씀이 좀 이상했지만 그냥 좋은 말씀이려니 했어요. 스님, 우리 지혜가 그렇게 복이 있을까요? 네, 확실합니다. 이 아이는 살면서 큰 재물을 얻게 될 거예요. 다만 그 복이 찾아오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언제쯤요? 한 50 넘어서겠죠? 그때 정말 큰 돈을 만지게 될 거예요. 외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지혜가 복 받을 아이래. 스님이 그러시는데 틀림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아직 바쁘게 살면서는 아예 생각도 안 났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스님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씀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등기우편을 받고 나서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난 거예요. 정말 50 넘어서 큰 돈을 만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53세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다음날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토지보상 관련 등기 우편을 받았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혜입니다. 토지 관련해서요. 아, 박지혜님,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직원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확인됐습니다. 귀하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맞네요. 그런데 저는 그 토지를 산 기억이 없는데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1980년에 취득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몇 살이셨어요? 1980년이면 제가 7살이었는데요. 아, 그럼 미성년자 시절에 가족분이 대신 등록해 주신 것 같네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7살 때 그 땅을 사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시골에 임야였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제 땅이 맞는 건가요? 네, 등기부상 소유자가 박지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도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공신도시 개발로 인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믿어지는 일이야?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대. 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땅을 샀어? 내가 산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내가 7살 때 사주신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들어갔대. 그래서 올라나 나온대? 102억! 남편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너무 큰 금액이라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진짜야? 사기 아니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해 줬어. 정말 내 명의로 되어 있대. 그럼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저희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매일 돈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정말 꿈 같아. 이게 현실이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 스님 말씀도 진짜였구나. 며칠 후에 정식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어요.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감정 평가도 받고 복잡한 과정이 많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서류가 좀 많죠? 하지만 다 필요한 절차예요. 괜찮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1달, 늦어도 2달 안에는 지급될 거예요. 그 1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정말 그 돈이 들어올까 하는 걱정이 계속됐거든요. 드디어 1달 후에 102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로 그 큰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고객님, 큰 금액이 입금됐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토지 보상금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니까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원룸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몇 번을 다시 봤거든요. 1, 10, 100, 1000, 만. 정말 102억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보, 이제 뭐부터 할까? 일단 빚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집도 다시 사고. 정말 꿈만 같아. 이게 현실이야? 먼저 남편 회사 부도로 생긴 모든 빚을 정리했어요. 개인 보증으로 생긴 채무까지 다 갚으니까 10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90억이 넘게 남았거든요. 검랑호에는 집을 샀어요. 강남의 60평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이었죠. 부동산 중개사도 현금으로 이렇게 큰 집을 사는 고객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대출은 받지 않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사하는 날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년 반 동안 10평 원룸에서 숨막히게 살다가 갑자기 60평 아파트로 이사하니까 꿈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이야? 그럼 우리가 현금으로 산 집이잖아. 방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원룸에서 살다가 오니까 너무 넓어. 아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부모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네요? 그러게.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 그 스님도 정말 신기하세요. 어떻게 그걸 미리 아셨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신비한 일들이 있나 봐. 남편도 다시 건설회사를 차릴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자본금이 충분하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하자. 그럼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도 제대로 챙겨주고 무리한 사업은 하지 말자. 저도 마트 일은 그만뒀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서요. 로또라도 당첨되셨나요? 뭐 그런 거죠. 사실 로또보다 훨씬 큰 돈이었지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외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거였어요. 남편과 아들까지 셋이서 함께 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산소 앞에서 절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외할아버지께서 45년 전에 사두신 그 땅이 저희 가족을 구해준 거예요. 당시에는 별 가치 없는 산골짜기였는데 신도시 개발로 금덩어리가 된 거죠. 7살 때 그 스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마 그 땅을 보러 계신 길이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1년 반 동안 힘들게 살았던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돈이 있을 때 겸손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매주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받은 복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나눠야지. 맞아. 우리만 잘 살면 안 되지. 매달 일정 금액은 꼭 기부하자.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는 생활비로 드리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학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이런 걸 왜?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가끔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언니, 정말 대박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운이 좋았어요. 그때 언니들이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뭘 도와줬다고. 언니가 워낙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들도 이제 마음 편히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모 걱정 때문에 연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도 집에 데려올 수 있게 됐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려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여자친구가 부모님 뵙기를 원해서요. 좋은 사람이면 우리도 좋아. 정말 모든 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은 집안에 웃음이 없었거든요. 매일 걱정과 한숨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요즘은 가끔 그때 스님이 누구셨을까 궁금해요. 정말 뭔가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50 넘어서 큰 돈을 만지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렇게 됐거든요. 여보, 그 스님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40년도 넘었는데 어려울 거야. 그래도 한번 찾아서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아쉬워요. 외할머니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우리 지혜는 복 받을 아이라고. 언젠가 큰 복이 올 거라고.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그때 스님 말씀을 믿으셨던 게 신기해. 어른들은 뭔가 다른 게 보이시나 봐.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아들 결혼 자금도 충분하고 남편 사업 자금도 넉넉하고 노후 자금도 충분하거든요. 정말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려고 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한번 망해본 경험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워요. 여보, 우리 이제 조심해야 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 이번에는 안전하게 관리하자. 투자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은행에서도 자산 관리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어요. VIP 고객이 되니까 전담 매니저가 붙어서 도와주거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투자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위험한 건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이나 안전한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릴게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1년 반 전만 해도 정말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도 더 깨달았거든요. 혹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저처럼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주는 등기우편 한 통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로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잊고 있던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모르고 있던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기적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